생활정보지 사장이 수행 운전기사에게 법으로 금지된 전과 경력 조회 서류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이를 거절했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지목상 도로인 국유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40년째 세금 한 푼 안 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경산시는 철거는커녕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스 클라이밍의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경기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대표 이사가 수행기사에게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 범죄 경력을 취업 때문에 기업에 제출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거절해온 직원이 석연찮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일을 시작한 40살 A씨.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범죄 경력 회보서를 떼올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대표이사의 말을 듣고 경찰서로 찾아간 A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를 취업 목적으로 일반 기업에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기 부하 직원한테 불법을 그것도 교묘하게 강요하니까 저는 분노가 되더라고요.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기 어렵겠다고 말한 A씨에게 돌아온 건 반말과 강요였습니다. 왜냐면 저런데 뭐 범죄 경력이 뭐가 있나? 아니요, 저는 네가 제출하는 건 어디 제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3번, 4번 설명했는데. 대표이사는 앞선 수행기사에게는 범죄 경력 회보서를 직접 받아 해고까지 했다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앞에 있던 친구는 보니까 특수강도 정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게 했어. 실제 그랬다면 법 위반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 기관에서 채용 시 확인할 땐 모든 범죄가 아닌 성범죄만, 그것도 유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취업 기간에서 이제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실제로 범죄 경력 자료를 받지는 않았고 해고는 근무 태만 등 다른 건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에 허가 없이 집을 지어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 집을 법대로 철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권을 인정해 줘야 할까요? 경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평산동의 1층 단독주택입니다. 지난 1976년에 지어졌는데 지적도에는 집 일부가 지목상 도로입니다. 지목상 도로로 표시된 땅은 국유지로 집주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입니다. 옆집 일부도 도로에 지어져 있습니다. 인근 과수농사를 하는 주민들은 이 집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지 못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40년 넘게 살고 있는데도 경산시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사용 허가를 내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허가하도록 행정적 취하고 있으니. 하지만 경산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록 무단 점유 상황이지만 40년 넘게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할 뿐 무작정 철거를 강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도로는 쓸모가 없는 폐도여서 민원인의 주장을 다 받아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동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목상 도로에 대하여는 경산시에서 도로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 역시 집을 지을 당시 경산시가 허락해 지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국민사무소에서 우리 집을 지으라고 용자 받아줬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국가가 수십 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집주인에게 땅이 넘어갈지 아니면 강제 집행이 될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경북도당위원장이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선거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라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일자로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맡고 있는 도당위원장과 상주 군위의성청송지역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사실을 이번 주 안에 관련 부서에 통보한 뒤 새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당협위원장 낙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해당 지역 6.13 지방선거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후보를 보면 상주는 김진욱 상주시 의원, 군위는 장욱 전 군위군수, 의성은 최유철 의성군의회 의장, 청송은 윤경희 전 청송군수가 김재원 의원 쪽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내심 기대했던 전략공천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반면 이른바 김 의원 눈밖에 난 후보들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공천은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지방의원 선거 후보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기준으로 상주 군위의성청송에는 시장군수 4명, 도의원 6명, 시군의원 44명을 합쳐 모두 54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선출됩니다. 새 도당위원장에는 강석호 의원의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새 당협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모 인사에게는 벌써 여러 후보들이 접촉해오는 것으로 알려져 정당 공천제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스클라이밍의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경기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시범 경기 무산으로 아이스클라이밍의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진입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국제산악연맹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처음으로 아이스클라이밍 시범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소치에 이어서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경기를 거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식 종목 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연맹의 이 같은 계획에 발맞춰 대한산악연맹도 평창올림픽 시범 경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추진과 포기 의사를 거듭하는 혼선이 이어졌고 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시범 경기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아이스클라이밍 난이도 경기에선 한국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정식 종목 진입과 함께 금메달 입상을 염원했던 클라이머들의 꿈도 이번 시범 경기 무산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메달권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후배들도 이 쇼케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선수로서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준비를 하지 못했나 그런. 평창올림픽의 이점도 살리지 못하고 실리도 챙기지 못한 한국의 스포츠 외교. 정부와 대한산악연맹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불구속으로 비자금 조성과 횡령 관련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 행장이 1억 8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의 출마 예정 지역의 6개 단체와 선거 구민 행사에 690만 원 상당의 음식이나 물품,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구 지역 기업들은 평균 4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영자 총협회가 지역 기업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일 쉰다는 업체가 88.6%로 가장 많았고 5일 6.8%, 2일과 3일이 각각 2.3%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62.2%가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했는데 1인당 평균 상여금은 80만 8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7천 원 많았습니다. 공모를 통해 첫 선임된 대구 MBC 신임 박명석 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대구 MBC PD로 입사해 편성국장 등을 거친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제대로 된 지역 공영방송으로 서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정성 강화를 들었습니다. 또 전파 재전송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사업 개발 등으로 지역 MBC의 미래를 위한 재원을 발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1.6도, 안동 영하 3.1도 등으로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설경보가 발령된 울릉도와 독도엔 오늘부터 모레까지 최대 4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러 춥겠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대구 신라병원 화재 때 신속하게 대응한 경찰과 소방에 정부가 격려금을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동구 신서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정설명회에서 행정안전부 신보균 차관은 신라병원 화재 때 신속하게 대응한 달서소방서와 달서경찰서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구 신라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입원 환자 35명이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등의 도움으로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는 오늘 대구 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민관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상주보와 낙단보를 즉각 개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합천 창녕보 수문을 닫아버리는 등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이 모두 닫혔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규탄하고 대통령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 한 개가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하다 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A업체는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성서공단에 입주해 PC 수천 대를 가동해 몰래 가상화폐를 채굴해왔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이 업체 이외에도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한 곳이 입주 계약 없이 산단에 들어와 설비를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전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포항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의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포항에서 사흘 연속 지진이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 포항시 북구 서북 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에 앞서 어제 오후 3시 43분에도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사흘 연속 여진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모두 81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기준 경북 지역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0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1년 내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은 16%, 가족 중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한 비율도 28%로 나타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